우리 아이가 화가 나면 친구를 때려요. 엄마도 때리고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난감하고 그 친구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에요. 계속 이대로 공격적인 행동이 지속되면 어떡하죠? 걱정이에요. 라며 며칠 전 친한 지인에게 고민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이 없어지지 않을까봐 불안한 건 부모로서 큰 걱정이고 고민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격적인 아이 원인과 해결법, 훈육법에 대해 딱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올바른 훈육 팁 얻어가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훈육을 할 때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경험으로 인해 아이들은 개념이 잡혀요. 미국 아동 청소년 정신과 협회에서는 아이가 공격성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영유아기의 사회성 발달에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할 일은 뭐죠? 공격적인 아이 훈육을 올바르게 해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점검하고 가봐야 하는데요. 왜 우리 아이가 공격적인지 그냥 공격적인 행동을 해볼까나 그렇게 생각하고 막 공격을 하고 짜증을 내고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공격적인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들이 있는지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민하고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나요? 감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작은 것에도 큰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안이 올라와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 또는 친구가 모르고 부딪힌 거예요. 조금 지나치듯이 부딪혔는데 왜 나 밀고 갔냐고 화를 내면 난리를 피우는 거죠. 보통 아이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감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은 공격적으로 행동이 표현된답니다. 두 번째, 감정 표현이 어렵나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표현하는 게 어려운 아이들도 불편한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친구를 때리는 거죠. 감정 표현이 서툴러도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답니다. 세 번째, 가잉보호의 부모인가요?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가보호, 가잉보호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오구 해주고 아이의 자율성은 잊어버린 채 너무 예쁘고 사랑해서 부모님이 다 해주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잉보호의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어서 마음속에 화가 내재되어 있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적절한 사랑을 주고 계신가요? 애정 결핍은 아닌가요?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아이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마음속 깊은 내면에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간직하게 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애정에 대한 욕구 불만으로 공격성, 분노의 마음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허용적이라서 통제가 거의 없는 건 아닌가요? 너무 허용적이라서 뭐든지 오케이 내 아이가 원한다면 뭐든지 좋아 괜찮아 하시면서 통제를 하지 않고 자란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짜증을 내는 공격적인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아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나요? 열등감이 높은 아이들이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행동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본답니다. 열등감은 분노와 연결되어 있어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답니다. 7번째, 관심 끌기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관심 끌기에는 부정적 관심 끌기와 긍정적 관심 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더니 엄마 아빠가 막 나한테 관심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받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행동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평소 아이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만 큰 관심을 가진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번째, 대처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닌가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안 돼, 지지야, 하지마 라고만 알려주고 이럴 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안 가르쳐 주신 건 아닌가요? 공격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했는데 라고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막 공격적으로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장난감을 가져갔어요. 그럴 때 내 거야, 내 장난감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대처 방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9번째, 폭력적인 영상에 노출이 된 건 아닌가요? 폭력성을 지닌 영상에 자주 많이 노출이 되면 아이들이 모방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보는 영상이 폭력적인지 아니면 혹시나 나도 모르게 노출이 된 건 아닌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폭력적인 영상을 보면 폭력에 대한 동경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10번째, 언어 발달, 언어 표현에 문제는 없는가?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에게서도 공격적인 행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로 언어 표현이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급한 마음에 행동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자주 공격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막 남편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부탁을 하려고 했던 사물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탁하기보다는 직접 그냥 내가 그 물건을 찾아야지, 내가 그냥 움직여야지 하는 것처럼 답답함의 행동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 10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원인을 알아봤으니 공격성을 낮출 수 있는 해결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원인에 따른 해결법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민하고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나요? 해결 방법은 에너지 높은 또래들 또는 가족에게도 살짝 부딪힘 정도만으로도 불편함을 표현하는 아이에게 평소 몸을 약하게 부딪히는 놀이를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몸놀이를 해주세요.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해 훈육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훈육을 하느냐? 그 상황에 대한 아이 마음 읽어주기, 감정 읽어주기 아닙니다. 친구랑 부딪혔는데 일부러 친구가 부딪혔다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때리는 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대안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에게 조심히 좀 다녀줘 라고 이야기를 해줘. 아니면 너가 잘 보고 안 부딪히게 피하는 방법도 있어 라고 꼭 알려주세요. 두 번째, 감정 표현이 어렵나요? 해결 방법은 감정 표현이 어려운 아이에게는 부모가 평소에 아이의 행동을 보고 아이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아이가 레고를 멋지게 완성을 시켜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루루 레고를 3층까지 있는 성으로 완성했네. 완전 뿌듯하고 기쁘겠다 라며 지금 현재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직접 부모님께서 언어로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고 나 지금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나 이런 기분이구나
라면서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워진답니다. 친구가 장난감을 가지고 갔다면 장난감 가지고 가서 나 화났어 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세요. 여기에서도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의 훈육법 기본 틀을 알려드립니다. 화난 원인, 마음 읽어주기. 화난 원인에 대한 마음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안 돼, 안 되는 거야.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세 번째, 과잉보호의 부모인가요? 과잉보호는 이제 그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하게끔 자율성을 주세요. 집안일에 참여시켜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경험을 맛보게 해주시고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주시며 공격성은 자연스럽게 낮아진답니다. 여기도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의 기본 훈육 틀은 똑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번째, 적절한 사랑을 주고 계신가요? 애정 결핍은 아닌가요? 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사랑을 자주 표현하고 안아주고 스킨십을 해주세요. 하루에 우리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나요? 최소 아침, 밤 꼭 이렇게 2번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애정만 충전이 된다면 해결이 쉬워집니다. 모든 육아의 기본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해주려고 또 우리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 듬뿍 사랑을 주면서 적인 행동을 낮춰봅시다. 다섯 번째, 허용적이라서 통제가 거의 없는 건 아닌가요? 해결 방법 알려드립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도 맴짓인 거 마음이 아픈 거 압니다. 하지만 너무 이런 허용적인 사랑으로 인해 통제와 한계 설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은 덜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적당한 통제와 합리적인 한계 설정을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서 기준을 정하셔서 한계 설정에 대한 통제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 부스마다 체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부스쯤에 거기서는 체험을 한 후에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물을 주는데 선물이 아이가 원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친구는 선물을 원하지 않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자기는 이 선물을 원하는데 이게 아니라서 한 번을 더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원칙은 모든 학생들은 한 부스당 한 번씩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러면서 다시 줄을 쓰셔가지고 그 부스 체험을 하시고 다시 이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뽑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또 원하는 게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아이가 난리가 난 거죠. 짜증을 내고. 그랬을 때 원래도 안 되는 행동을 했으면 통제를 하셔야 되는데 통제하지 않고 계속 받아주시고 아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허용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모든 걸 다 받아주시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된다? 공격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 여섯 번째, 우리 아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나요? 의 해결 방법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많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성뿐만 아니고요. 그러니 우리 아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꼭 열등감에 대한 해결은 필요합니다.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 금지입니다. 옆집 하늘이는 구구단을 막 외우더라. 아휴, 형은 저렇게 살았는데 너는... 이런 말 금지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좋은 점들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또 실패 가능성이 낮은 일을 아이에게 맡겨서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취의 경험을 주시고 조금씩 어려운 일을 성공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경험들이 쌓이면 우와, 나 괜찮은 아이잖아 라면서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열등감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프레임으로 아이를 판단하지 말고 가능성, 경력, 칭찬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주면 자연스럽게 열등감으로 인한 공격적인 모습들도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아이 기본 훈육은 기본 틀 있잖아요. 그 공식 똑같습니다. 아시죠? 7번째, 간식 끌기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간식 끌기를 쓰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제가 센터에서도 많이 만나봤는데요. 왜냐? 잘하는 거에는 부모님들이 그냥 소소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응이 많이 없어요. 근데 막 큰 고민과 걱정을 아이가 막 던져줘요. 그럴 땐 크게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간식 끌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식 끌기를 할 때는 훈육을 당연히 해주셔야 하고 평소에 긍정적인 행동을 아이가 하고 있다. 그럴 때는 번개처럼 나타나셔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와, 우리 하루가 스스로 가방 정리를 했구나. 가방을 제자리에 걸어두니까 대견한데? 라고 긍정행동을 칭찬이라는 보상으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밀착으로 잘 관찰을 하고 칭찬약을 듬뿍 마음에 발라줘야겠죠. 8번째, 대처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닌가요?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대처 방법을 모를 때도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훈육을 하신 후 대처 방법을 꼭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친구가 손에 있던 장난감을 들고 갔네. 때리는 건 안 돼. 안 되는 거야. 장난감 돌려줘.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대안을 꼭 알려주셔야 다음 그런 상황들이 오면 아이는 적절하게 문제에 대해 대처를 합니다. 의외로 공격적인 모습, 그 행동만 버럭 제안하시고 안 돼, 하지 마 이렇게만 하시면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는 부모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꼭 알려주시는 걸로 해요. 9번째, 폭력적인 영상에 노출이 된 건 아닌가요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가 보는 영상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외부에서 보고 왔을 수도 있는데 폭력은 나쁜 거라는 거, 위험하다는 거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뉴스나 사건, 사고, 드라마에서 폭력을 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들을 알려주고 아이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게 필요해요. 폭력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필요하답니다. 여기서 뉴스에 나오는 막 심각한 사건들 있죠. 매우 디테일하게 막 알려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폭력적인 사건들 중 수위가 높은 것들도 있잖아요. 높은 것들을 아이가 접하게 되면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겪게 될 수 있어요. 계속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폭력에 대한 그 위험성, 좋지 않은 거,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위한 적당한 뉴스의 사건, 영상 매체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10번째, 언어 발달, 언어 표현에 문제는 없는가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언어 발달이나 언어 표현에 문제가 있다면 가정 안에서 언어적인 표현들을 부모님께서 도와주세요. 언어 치료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도 되고요.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가 쑥쑥 성장할 수 있으니 좀 더 언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면 훨씬 언어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능력들이 높아질 겁니다. 공격적인 아이의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격적인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스트레스를 다뤄주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놀이는 모래놀이, 물놀이, 비누거품놀이, 찰흙놀이, 물감놀이, 슬라임 등 아이가 감각을 통해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놀이들인데요. 또는 신문지 찍기, 풍선 터트리기, 공 던지기 등이 있는데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랑 주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려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이를 통해 아이 스스로 스트레스라는 어려운 좀 불편한 감정들을 다룰 수 있고요. 놀이를 통해서 자신감이 성장하고 스트레스를 다뤄보고
스스로 덜어냄으로써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다 보니 너그러운 성격으로 변화되기도 한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육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어요. 제가 치료실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자신의 존재를 미워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단단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하루에 두 번을 꼭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줍니다. 앞에서 애정 결핍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의 시작과 끝은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가 되어서 나 참 사랑받고 있네. 난 정말 소중하고 가치로운 존재야.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매일 사랑을 속삭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얼만큼 아이한테 사랑을 속삭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와 오늘부터 같은 방법으로 우리 함께 나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이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격적인 아이 원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격적인 아이의 행동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이는 어떠한 이유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각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꼭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유는 있지만 공격적인 행동, 그 행동 자체는 좋지 않은 행동이니 훈육이 필요합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훈육 공식, 화난 원인, 이유에 대한 마음 읽기, 감정 읽기 아닙니다. 화가 났구나, 속상했구나, 아니에요. 장난감을 친구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친구가 장난감을 가지고 갔어? 하지만 때리는 건 아니야.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대안 제시. 친구한테 내 장난감 돌려줘 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꼭 대안 제시까지 알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안 좋은 경험들이 쌓여서 강화되기 전에 미리 적절한 훈육을 통해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세요. 한번 이야기했다고 해서 절대 아이들이 네,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아버지 라고 하지는 않는 거 다들 아시죠? 우리의 또 끊임없는 반복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하시다 보면 아이들은 어느새 변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육아가 힘들지만 방긋 웃는 아이의 미소를 보면서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